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, 성현우입니다. 오늘은 댓글창에 푸듀썰 풀어주세요,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더라고요. 그래서 푸듀썰 그래 듣고 싶어 하시니까 한번 풀어보자 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푸듀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영상을 여러분 항상 진짜 좋아해 주시고 댓글에다가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나 응원 메시지 이런 거 진짜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푸듀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온전히 그냥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떠한 뭐 오해나 또는 억측 뭐 이런 것들은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가 언제냐면요, 그 2017년도 맞죠? 2017년도일 거예요. 2017년도에 이제 프로듀스 101 시즌 2를 시작하게 됐는데, 그때 제가 대학교에 다니다가 어떤 선배가 현우야 혹시 너 회사 들어갈 생각 있어?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저는 당연히 있죠. 그리고 일단 좀 대학교 학업에 집중했는데 이제 좀 회사를 다시 다니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. 그때 이제 들어갔던 회사가 더바이브 레이블이라는 회사인데, 이제 바이브 선배님들이 대표님이셨고 벤 선배님 그리고 포맨 선배님 이렇게 계셨었단 말이에요, 그 회사에. 그때 당시 이제 데뷔 준비로 연습생을 하고 있었거든요.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희를 담당하던 팀장님이 계셨었는데, 그 팀장님이 얘들아 이거 한번 지원해보자, 뭐 영상 이런 거 찍어가지고 한번 보내봐라 이렇게 했었는데, 그게 이제 푸듀 지원이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때 막 이제 연습실에서 그 같이 연습하던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이제 뭐 서로 막 뭘 찍으면 좋을까, 뭐 어떤 거를 막 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, 그때 제가 제 기억으로는 뭐 1차가 통과하면 2차가 대면 미팅 있고, 또 2차를 통과하면 또 3차에서 약간 인터뷰 대면 미팅 그런 게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영상을 그렇게 다 찍고 1차를 합격을 한 거예요. 1차를 합격을 해가지고 대면 미팅을 가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유명한 프로그램에 연습생으로 참가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기회였어요. 절대 놓치면 안 된다, 약간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미팅을 갔어요. 그때 이제 미팅을 어디로 갔었냐면 상암 CJENM 엠넷 미팅하는 데 있거든요. 거기로 이제 갔어요. 가면은 엄청 이렇게 긴 테이블이 있고, 입구 반대편 쪽에, 그러니까 문이 이쪽에 있으면 입구 반대편 쪽에 이제 PD님들 뭐 작가님들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몇 대 이렇게 세워져 있었고, 그리고 이제 저희가 쭈루룩 들어가가지고 들어갈 때부터 촬영이 시작인 거예요. 왜냐면 그런 좀 뭐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거나 뭐 방송 뭐 이런 거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으니까, 그때 당시에도 그 영상을 다 찍었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쭈루룩 앉아가지고 자기 소개, 뭐 개인기, 뭐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뭐 지원을 하게 됐는지, 뭐 연습생은 어디 뭐 얼마나 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인터뷰가 이루어지고, 그때 당시에 이제 멤버 연습생 이제 같이 연습하던 친구들 있잖아요. 그 친구들이랑 준비해온 그 안무가 있어요. 1차 영상 오디션 때 단체 영상도 이제 찍어서 보낸단 말이에요. 그때 찍어서 보냈던 게 있는데, 이제 그거를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냐 해가지고 그때 그 미팅룸에서,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아이콘 선배님들의 리듬타 그거를 했었거든요. 그거를 하고 막 이제 미팅이 마무리가 됐어요. 그럼 이제 연락을 또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기다리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 당시에 뭔가 제가 좀 자존감이 많이 낮았었어요. 왜냐면 이제 연습생 생활도 너무 여기저기 왔다 갔다 많이 하고 막 데뷔 직전까지 갔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많았었어서 연습생을 하면서도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, 대형 프로그램을 나간다고 하니까 어쨌든 자존감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 애들은 다 될 것 같은데 나만 안 될 것 같다, 나만 떨어질 것 같다, 이 생각을 혼자서 이제 소가리를 끙끙 하고 있었단 말이죠. 그래서 뭔가 나만 또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전원 합격을 한 거예요, 저희가. 그래서 와, 이게 무슨 일이냐. 근데 다음은 이제 약간 개개인 인터뷰 형식의 미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푸듀 방송에도 아마 나왔었는데, 그 검은 배경 화면에 혼자 서가지고 이제 뭐 노래를 부르거나 개인기를 하거나 뭐 춤을 추거나 뭐 랩을 하거나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. 무튼 막 노래를 부르고 뭐 랩을 하고 뭐 춤을 추고 개인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뷰가 끝이 났어요. 그리고 이제 합격을 했죠. 최종 합격을 했어요. 근데 저한테 기회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. 진짜 미친 듯이 소중하죠.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는 연습생이니까 막 스타일리스트 분 이런 게 안 붙었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을 하고 동대문에 정장 같은 걸 이제 쇼핑을 하러 간 거예요. 그때 이제 프로듀스 101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리듬타 무대에서 저희가 정장을 입고 있거든요. 그게 저희 멤버 연습생 친구들이랑 매니저님이랑 다 같이 그 동대문에 가가지고 그걸 산 거예요. 어쨌든 그렇게 의상도 사고 이제 시간이 막 한참 지나고 이제 촬영 당일이 왔어요. 그때 당시에 되게 외진 곳에 그 CJENM 스튜디오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대기 순번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
그 스튜디오 앞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차를 쫘라락 세워놓는 거예요.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미 막 푸듀 막 이런 게 좀 떠있다 보니까 앞에 이제 팬분들도 좀 계시고 막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저희 차례가 되고 들어갔어요. 들어갔는데 들어갔을 때부터 촬영인 거예요.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스튜디오 쪽으로 입장을 해서 대기 절차 따르고 뭐 마이크랑 뭐 이런 거 차고, 그리고 그 푸듀 보면은 입장하면서 회사 이름 빡 뜨고 이렇게 한 명씩 그 한 팀씩 등장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거였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바로 입장을 했죠. 입장을 했는데 그때가 완전 낮이었어요. 낮.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무대를 한 명씩 보여주는 그 퍼포먼스 무대 아시죠? 각 회사별로 이제 준비한 무대 보여주는 시간, 그러고 이제 등급을 정하잖아요. 어떤 팀이 하면 이제 그 다음 대기팀은 이제 뒤에 백스테이지 가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저희 차례가 왔죠. 저희 차례가 왔는데 와, 나 이거 너무 긴장되는데? 이러고 딱 무대에 올라갔는데 진짜 그 시야가 그냥 방송에서 보이는 그 시야랑 똑같아요. 그 무대를 하면은 뒷모습을 비춰가지고 그 101명 연습생 앉아있는 거랑 선생님들 앉아있는 그 장면도 보여주잖아요. 그냥 딱 그 시야예요, 정확히. 근데 쌤들의 표정이 조금 더 가까이에서 잘 보일 뿐 우리는 에너지 있게 하자, 약간 이렇게 했었어가지고 되게 에너지 있게 무대를 잘 맞췄죠. 그러고 이제 각 연습생들의 무대를 다 볼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무대를 보는데 여러분들은 그 101명 연습생 중에 절반 이하의 무대만 방송으로 보시고 뭐 나머지는 이제 클립, 네이버나 유튜브나 막 이런 데 클립으로 올라온 걸로 보셨잖아요. 근데 저희는 그걸 전부 다 봐야 돼요. 그리고 중간중간에 카메라 뭐 점검, 쉬는 시간 또는 뭐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길어요. 그 안에 또 무대가 끝나고 인터뷰도 있고 또 선생님들끼리 상의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. 그래서 제 기억에 그때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촬영을 했어요. 그러니까 거의 하루를 통으로 촬영을 한 거죠. 그래가지고 이제 막 중간중간에 보면은 막 다들 화장 고치고 있고, 이게 시간이 진짜 너무 오래돼서 막 메이크업은 되어 있는데 기름도 올라오고 하니까 어쨌든 카메라에 잡히니까 얼굴 막 그렇게 터치도 해야 되고 막 이래서 하고, 그리고 진짜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다 완전 이러고 있었어요. 다 완전 졸려가지고 이러고 있고, 몇몇은 막 자고 있고, 자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PD님들이랑 작가님들이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실게요, 여러분 데뷔하고 싶으셔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? 여러분 진짜 정신 차리실게요, 막 이러면서 연습생들을 엄청 깨웠어요. 그러고 그 촬영이 끝나고 아마 바로 그 파주 영어마을이 촬영지였거든요. 그 촬영이 끝나고 나서 이제 파주 영어마을로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숙소를 그 반이 나눠져 있잖아요. 뭐 C반, B반, A반, 뭐 D반, F반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등급별로 그 숙소가 나눠졌어요. 그래서 방 배정을 받고 이제 그때부터 진짜 서바이벌의 시작이었던 거죠. 그래서 나야나 노래 오픈되고 저희가 듣고 안무 영상도 보고.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촬영지에 가면은 그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 막 그거 아시죠? 그 가방인데 그 핸드폰 하나하나씩 꽂아가지고 그 반에 이제 등교하면은 핸드폰 꽂아서 내야 되는 그 가방 아세요? 그 가방이 있었어요.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핸드폰을 반납을 하고 MP3? 그 MP3 같은 거를 받아요. 근데 그 MP3가 진짜 완전 옛날 MP3예요. 정보 유출이 되면 안 되니까 그 나야나 들어있는 MP3랑 그 태블릿, 안무 영상 하는 이제 태블릿 그런 걸 받아요. 그래서 저희가 안무를 보면서 딸 수 있고 뭐 또 연습할 수 있고 이런 거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야나 연습이 시작됐죠. 근데 뭐 물론 누구보다 더 간절한 사람이 있고 누구보다 조금 더 간절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뭐 물론 당연히 나뉘었겠지만 그냥 제 시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었어요. 101명 모두 다 진짜 경쟁이 엄청 치열했었어요. 뭐 어쨌든 카메라에 한 번 더 잡히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, 그때 그 나야나 그 첫 오픈된 그 영상 있잖아요. 스튜디오였죠.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야나 무대를 촬영을 한 거죠. 그래서 그렇게 이제 촬영을 또 나야나 촬영을 마치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지훈이의 윙크죠. 지훈이의 윙크가 완전 빵 터졌잖아요. 그래서 그 영상이 공개가 되고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카메라만 보면 윙크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약간 좀 성격이 막 애교를 좀 잘 부린다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걸 잘 못했었는데 진짜 진짜 모두가 다 윙크를 시작했어요. 그래서 나도 이거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엄청 했었죠. 근데 그러고 이제 뭐 촬영 이것저것 다 하고 그 첫 번째 경연이죠. 그 노래를 선택해가지고 그리고 팀을 선택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. 뭐 그때 당시에 제가 했었던 게 엑소 선배님의 콜미베이비였는데 그 노래를 선택한 사람
사람이 저를 뽑았어요. 저를 뽑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문보경이 안 뽑혀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저를 뽑아준 그때 그 멤버한테 문보경 뽑자. 약간 랩 파트에서 내가 좀 자신 있다. 문보경이랑 같이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때 문보경을 뽑았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콜미베이비 이제 경연 그 연습을 하는데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. 저는 어쨌든 제가 그 방송에도 나왔지만 리더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가희쌤이죠. 가희쌤의 초이스로 제가 리더를 이제 그 넘겨주게 됐고 그렇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되게 즐겁게 임했어요. 왜냐면 사실 뭐 리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그거지만 사실 저는 그 프로그램에 나온 거 그리고 그 경연을 이겨야 된다는 거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 그게 더 중요했었거든요.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컸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정확히 기억에 남는 게 연습실에 저랑 그 촬영 감독님이랑 딱 단둘이만 남았었던 날이 있었어요. 완전 다 자야 되는 시간이었어요. 그냥 아침 해 뜰 때였거든요.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너무 죄송하지만 그 감독님께 제가 이제 열정이 너무 과다해서 나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. 나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진짜 올라가야 되겠다. 그 감독님의 마음 뭐 이런 건 생각을 못하고 혼자 남아가지고 연습을 그렇게 엄청 늦은 시간까지 하게 된 거예요. 그렇게 돼서 감독님이랑도 좀 친해지게 됐기도 했고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좋은 기억이에요. 그때 당시에 제가 숙소를 들어가서 한 30분인가 자고 또 바로 나와야 됐었어요. 아침 뭐 기상 이런 것 때문에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엄청 좋은 순간이었다고 생각해요. 그게 뭐 방송에 나오거나 뭐 이러진 않았지만 저한테는 되게 제 스스로 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경연 날이 왔고 이제 콜미베이비 그 무대를 하는 날이 왔죠. 근데 그 콜미베이비에서 뭐 장문복 리슨 그거랑 윙크하면서 입술 깨무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게 된 거예요. 많은 사랑을 받게 됐었죠. 그래서 너무 진짜 그래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 사람들은 알아주시는구나. 결국에 많은 팬분들은 그 모습을 좋아해 주시는구나. 알아주시는구나. 이 생각을 해서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순위 발표식이 왔죠. 첫 번째 순위 발표식이 왔는데 제가 순위 발표를 하는데 상위 등수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딱 이제 그 마지막에 그냥 나는 뭐 떨어졌다. 나는 뭐 떨어졌겠다.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왼쪽하고 오른쪽에 이렇게 화면이 두 개가 있었어요. 대형 스크린이 그 순위 발표식 하는 그 장소 아시죠? 거기에 대형 스크린이 딱 두 개가 있었어요. 그래서 대형 스크린이 딱 두 개를 보는데 그 네 명이 딱 분할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제가 나오는 거예요. 갑자기. 그래서 예? 뭐야? 전 당연히 떨어질 줄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모른다 이거 나 진짜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종으로 이제 합격한 사람의 모습이 공개가 되고 그 완전 그러니까 그 커트라인에 걸린 게 저였던 거예요. 등수 커트라인이 그러니까 딱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건데 제가 여기였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와 진짜 멘탈이 나가가지고 와 왜 이렇게 운이 없지. 나는 가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. 나는 진짜 그 짧은 순간에도 그 생각 까지 들었었어요. 그냥 가수가 내 길이 아닌가? 왜 이렇게 운이 없지?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약간 좀 와르르 무너졌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러고 이제 보아 선배님께서 성현우 연습생 소감을 말해주세요 막 이런 게 있었어요. 제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101명 앉은 자리가 보이잖아요. 근데 제가 워낙 이제 사교성도 좋고 그때 당시에 연습생 친구들이랑 저는 되게 두루두루 잘 지냈었어가지고 101명 좌석을 보는데 막 친했던 친구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. 울고 있고 또는 이제 막 눈빛으로 응원을 보내고 막 이런 게 보였어요. 근데 그걸 보니까 눈물이 갑자기 펑 터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말이 딱 기억이 나는데 이 101명 여기 있는 친구들 진짜 다 너무 좋은 친구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응원해주시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멘트를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그래서 되게 아쉬웠지만 만족스러웠어요. 스스로 어쨌든 마음을 이렇게 다 잡은 거죠. 그러고 순위 발표식을 제가 본가를 가서 봤어요. 본가 이제 소파 뒤에 제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었고 엄마랑 아빠랑 밑에서 보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뒷모습만 보이잖아요. TV가 여기면 전 뒤에 누워있었고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앉아있었으니까 근데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.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가수로 성공을 해서 진짜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다짐을 했었죠. 뭐 그렇게 이제 프로듀스 101 저도 방송 이제 재밌게 잘 즐겨보고 이제 마지막 날 그날은 이제 모든 연습생들이 다 가야 되는 공식적인 스케줄이었어요. 제가 그때 당시에 진짜 두루두루 다 너무 친했지만 진영이랑 엄청 친했었어요. 101의 진영이랑 엄청 친했는데 그 친해진 것도 되게 웃긴 게 처음에 C반을 받았을 때 이 구석 있잖아요. 이 구석에 대고 어떻게 했었냐면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하는데 제가 나야나 그 노래가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거기서 삑사리가 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창피해가지고 나야 나 하고
딱 했는데 옆에서 진영이도 이렇게 귀를 막고 나야 나 하면서 연습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순간에 저가 삑사를 났는데 다른 애들은 모르는데 진영이랑 딱 둘이 눈이 마주친 거예요. 근데 진영이랑 저랑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진영이도 워낙 낯을 많이 가리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그냥 뭐 아무 그것도 없었는데 딱 둘이 눈 마주치자마자 빵 터진 거예요. 그냥 배꼽 잡고 웃었어요. 그냥 계속. 그래서 진짜 웃긴 게 그렇게 배꼽 잡고 웃다가 둘이서 같이 연습을 시작을 했어요. 그때부터 친해지게 됐었거든요.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와 이렇게 오래오래 친하게 지낼 운명이었나 보다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뜬금없게 진짜 급속도로 엄청 친해졌어요.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그 재찬이라는 윤재찬이라는 그 저의 이제 회사 소속 연습생 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랑 저랑 같은 회사인데 이제 또 진영이랑 그 재찬이라는 친구는 리라아트 예술고 둘이 또 같은 학교여가지고 둘이 또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셋이서 엄청 친하게 지낸 거예요. 아 여러분들한테 이게 중간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또 재찬이가 살목지라는 공포영화의 주연으로 그 나옵니다. 김혜윤 배우님하고 같이 나오는 이제 살목지라는 공포영화 나오는데 제가 또 시사회를 갔다 왔거든요, 진영이랑. 그래서 가서 봤는데 와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, 여러분. 근데 재찬이가 제 거 썰 영상을 엄청 좋아하거든요. 근데 막 저한테 형 뭐 살목지 리뷰해줘 막 하는데 제가 그거를 직접 보면서 리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리뷰는 못했지만 재찬아 보고 있다면 이렇게나마 너의 영화를 진심으로 응원한단다. 여러분 그 살목지 진짜 재밌으니까 진짜 꼭 저 보시는 거 너무 추천드릴게요. 진짜 재밌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재찬이랑 저랑 진영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워너원 데뷔 발표가 되고 저는 이제 진영이가 데뷔한 게 너무 기쁜 거예요. 왜냐면 전 진영이가 약간 그때 당시에 그래도 어쨌든 저보다 전 성인이었고 진영이는 학생이었다 보니까 되게 애기같이 느껴졌었어요. 그래서 아직도 그 제 거 핸드폰 번호 저장에 내 새끼 진영이라고 저장돼 있는데 그게 푸듀 때 저장해 놓은 그대로 아직도 안 바꾼 거거든요. 진영이가 그 데뷔를 하고 이제 방송이 다 끝나고 그 데뷔한 친구들이 이제 내려오고 연습생 친구들도 다 무대로 올라가고 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. 근데 그때 이제 진영이가 저를 계속 찾고 있다는 거예요.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진영이가 뭐 너 찾아, 진영이가 형 찾아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진영이를 막 찾으러 갔어요. 근데 진영이를 딱 봤는데 진영이가 저를 보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. 뭐 그러면서 엄청 울면서 막 애기처럼 형 내가 아무리 바빠지고 내가 정말 유명해져도 절대 형 잊지 않고 형한테 연락 내가 진짜 정말 잘할게.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진짜 형 진짜 잘 지내자.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사실 어쨌든 좀 유명해지고 바빠지고 이러면 전 당연히 안 그럴 줄 알았죠. 근데 정말 저를 동생이지만 엄청 많이 챙겨줬어요. 진짜 너무 고마울 정도로 진영이가 되게 많이 막 응원해주고 제가 또 힘든 순간에 진짜 불이 나게 달려와서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같이 웃어주기도 하고 저한테 진짜 너무너무 소중한 동생이거든요. 그래서 그때 진영이랑 했었던 그 얘기를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그 이후로 시간이 좀 한참 지났죠. 저도 그 뭐 안에 과정에서 뭐 데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느 날이었어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부재중 전화가 거의 100통이 넘게 와 있는 거예요. 그 100통 넘어가면 100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아세요?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문자도 엄청 많이 와 있고 그래서 이게 뭐야? 그래서 일단 엄마랑 아빠한테 전화를 먼저 했어요. 너무 놀라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현우야 너 뉴스 기사 봐봐 너 조작당했대 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뉴스 기사를 봤는데 그 조작 피해자 명단에 제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보고 와 내가 조작을 당했다고? 와 미쳤다 이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제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절대 변함없는 게 되게 아쉬웠지만 저한테는 그 프로듀스 101이라는 방송 자체가 되게 큰 기회였고 저한테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. 그래서 전 절대 그 순간으로 인해서 저의 감정이 뭐 오락가락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. 절대.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건 그래 나는 떨어질 애가 아니었어. 맞지. 나는 떨어질 애가 아니었어. 나는 충분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애였어. 그래서 그거에 대한 후회나 뭐 미련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고 이건 그냥 완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것 또한 그냥 저의 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운과 그런 시기였던 걸로 생각하고 되게 잘 넘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 이후로도 사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뭐 지인분들을 만나거나 하면 되게 안타까운 눈빛으로 많이 저를 바라보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되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. 난 근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. 왜냐면 나는 후회 없이 그 무대에 최선을 다했고
그 덕분에 등수가 진짜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 내가 그만큼 사랑을 받아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었던 그냥 사람이었던 거다. 그냥 그거를 발판 삼아서 더 열심히 더 높이 어떻게든 성공해낼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, 아마 제가 그때 당시에 무너졌거나 이거는 그냥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 생각을 그냥 했었으면 아마 지금까지 제가 가수 생활을 못 버티고,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뭔가 썰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지 못했을 거예요. 진작에 그만뒀을 테니까,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.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,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냥 이런 시기인가 보다. 근데 나한테는 더 좋은 시기가 오겠지? 이번엔 그냥 내 차례가 아닌가 보다. 내 차례가 오겠지?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뭐 물론 힘든 일, 안 좋은 일, 진짜 갖가지 일들을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이 겪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한다는 게 저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같거든요. 지금도 뭐 알바를 하고 있고 또 영상 편집도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썰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, 최근에 일본에 무대를 갔다 왔을 때 무대 섰을 때 진짜 정말 행복하더라고요. 관객분들하고 한 분 한 분 눈을 마주치면서 저는 그렇게 무대를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순간이 시간도 너무 빨리 갔고 너무 저한테 좋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시거나 또는 뭐 일이 잘 안 풀리시거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. 그런 분들에게 저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세상에 쉬운 일도 없고 제 뜻대로 되는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과정들을 버티다 보니까 이렇게 썰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얼굴을 한 번 더 비치게 됐잖아요. 그래서 정말 요즘 또 너무너무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. 근데 그렇지만 이 시기도 언젠가 또 사라질 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. 그래서 이미 많은 것들을 제가 과정들에서 겪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과 조금 더 많이 소통하고 여러분들에게 저를 조금 더 기억하실 수 있게끔 영상을 자주 보여드리고,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게 저의 새로운 목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앨범도 그렇고 이런 썰 영상도 그렇고 정말 꾸준히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 많이 응원해주세요. 저는 항상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러분들 또한 제가 묵묵히 응원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제가 푸듀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. 어쨌든 조금 또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재밌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갈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어서 되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렸다는 점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앞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또 재밌는 썰들 진짜 많으니까 오늘도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조댓구알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썰들도 기대해 주시면서, 썰 제보를 받잖아요. 썰연우 제보 받고 있으니까 그 소개란에 제 메일 주소 있으니까 거길로 또 여러분들의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소통하고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즐겁게 해드리는 가수 성현우 그리고 썰연우가 될 테니까요. 여러분들 앞으로도 즐겁게 잘 즐겨주세요.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고마워요.